야트막한 야산, 층층이 늘어선 다락논의 사이에서 한국 생태계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다. 논에 딸려있는 작은 웅덩이, 둔벙이다. 채 대여섯 평도 안 되는 물속에선 생물들의 치열한 생존 경쟁과 놀라운 사냥술이 펼쳐진다. 물자라, 물방개를 비롯해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온 수많은 생물들이 태어나고 자란 근원지 둔벙. 작은 둔벙은 풍요롭고 은밀한 이 땅의 생명 공간이다. (2월) 중순, 눈 시린 겨울 산골짜기 아래로 나지막한 봄의 소리가 들린다. 골짜기의 바위 밑에서 겨울을 난 작은 생명. 북방산 개구리가 서서히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 해마다 경칩전후에 봄비가 내리면 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의 움직임이 포착된다. 때맞춰 북방산 개구리는 대이동을 시작한다. 북방산 개구리들은 오직 한 곳을 향해 줄기차게 나아간다. 목적지는 논 옆의 둔벙. 매년 2월, 북방산 개구리는 둔벙을 찾는 첫 손님이다. 북방산 개구리의 대이동은 밤에도 계속된다. 도로 횡단은 아찔하다. 찻길 넘어 논 옆의 둔벙으로 가는 길. 북방산 개구리들은 처참한 죽음을 감수해야 한다. 목숨을 걸면서까지 북방산 개구리가 둔벙을 찾는 이유는 뭘까? 경칩 전후, 북방산 개구리들은 짝을 짓고 알을 낳기 위해 일제히 둔벙을 찾는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수컷은 필사적이다. 수컷의 울음소리에 이끌려오는 암컷은 수컷 서너 마리당 겨우 한 마리권.
수컷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인 것이다. 암컷을 차지한 수컷은 산란할 때까지 2, 3일간 저보다 몸집이 큰 암컷을 뒤에서 껴안는다. 수컷은 일단 암컷을 안으면 놓치는 법이 없다. 수컷은 앞다리 첫 번째 발가락에 나타나는 거칠한 돌기로 알이 꽉 찬 암컷의 배를 눌러 산란을 자극한다. 수컷은 500개에서 2000개까지 되는 알에 골고루 정액을 뿌린 뒤 바로 자리를 뜬다. 지친 암컷도 곧 기운을 차리면 알을 남기고 떠날 것이다. 둔벙에서 산란을 마친 북방산 개구리들은 산으로 올라가 흩어진다. 산에서 가까운 데다가 늘 물이 고여 있어 알이 유실될 위험도 없는 둔벙. 북방산 개구리들에게 둔벙은 생명의 공간이다. 이 둔벙의 위치상으로 봐서 산지와 농지를 연결하는 중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있는 이런 둔벙이 없어진다면 생태계가 단절이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생태계 단절에 의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다른 양서류라든지 그런 개구리류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둔벙의 그 존재 가치는 자연적인 습지 그 자체로서도 전 세계적으로 증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둔벙은 이 생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양서류뿐만 아니고 다른 수소 보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 들녘에 사는 생물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의 조건인 둔벙. 둔벙은 본래 농부가 물을 가둬놓은 작은 저수지다. 농부는 농사철이 시작될 때마다 무너진 뚝을 손보고 막았던 물길을 연다. 농부의 손길 아래 둔벙의 물은 물길을 타고 나가 넓은 천수답을 넉넉히 채운다. 둔벙은 보통 아래엔 논이 있고 위에는 밭이 있는 사이에 위치하며 그 모양은 일정하지 않다. 타원형이 있는가 하면 반달 모양의 둔벙도 있다. 지방에 따라 툰벙이나 덤붕으로도 불리는 둔벙은 농사를 짓는 곳이면 우리나라 산천 어디든 존재했다. 옛날에 저런데 남한 돈마다 좀 뭐는 좀 그거 다 있었어요. 여기도 있었고 또 저기도 있었고 쫙 위도 있었고 여기만 해도 아마 한 5군데 됐을 거예요.
산은 물론이고 경운기도 들어오기 어려운 오지 산골의 다락로. 물이 귀한 산골에서 80평생 농사를 지어온 늙은 농부. 산골의 농부에게 둔벙의 물은 더욱 소중하다. 안 말랐었지요. 뭐 계속 물이 있었지요. 포기도 하고 그 밑에는 이 말하면 그건 안 말랐었죠. 농부는 변함없이 둔벙의 의지에 농사를 짓는다. 얼었던 땅이 녹는다. 북방산 개구리가 알을 낳고 떠난 둔벙에 봄이 찾아든다. 태양열을 모으는 볼록 렌즈 역할을 하는 따뜻한 오무질 속에서 서서히 개구리 알이 부화한다. 갓 깨어난 올챙이는 우무지를 먹으며 일주일을 살다가 비로소 바깥 세상으로 나선다. 아직은 쌀쌀한 3월. 어린 올챙이는 따뜻한 곳을 찾아 둔벙의 얕은 물가로 몰린다. 둔벙엔 어린 올챙이의 먹이가 되는 부드러운 물풀과 이끼도 풍부하다. 그러나 둔벙이 올챙이들의 천국만은 아니다. 둔벙엔 물속에서 유충기를 보내는 왕잠자리를 비롯해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 사냥감을 노리는 왕잠자리 유충. 날카로운 갈고리가 달린 아랫입술로 번개같이 올챙이를 낚아챈다. 왕잠자리 유충은 둔벙의 포식자다. 올챙이를 움켜쥐고 여유있게 뜯어먹는 왕잠자리 유충. 그러나 장구에 비해 긴 앞다리엔 당할 수 없다. 입에 있는 침을 빨대처럼 꽂아 체액을 빨아먹는 장구애비. 잠자리 유충은 속이 텅 빈 채 껍질만 남았다. 물 자라는 둔벙의 또 다른 강자다. 물 자라는 올챙이의 살까지 소액으로 녹여서 남김없이 빨아먹는다. 거꾸로 죽은 송장과 같다 하여
이름이 붙은 송장 헤엄치기. 송장 헤엄치기도 3월 갓 깨어난 올챙이가 주된 먹잇감이다. 농부가 만든 작은 둔벙은 다양한 생물들이 저마다 독특한 생존법을 펼치는 삶의 터전이다. 우리나라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가 아주 적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천 년 동안 농경을 하면서 이런 그 수만 개의 둔벙이 전국에 산재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그 생물 다양성 유지 기능을 해왔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이라든지 강, 들판을 연결하는 그런 다양한 생물의 서식 공간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소형의 둔벙이 갖는 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작진은 전문가와 함께 둔벙의 생물 다양성을 확인하기 위해 채집에 나섰다. 채 대여섯 평이 안 되는 둔벙. 그 속에선 얼마나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 작은 둔벙에서도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했는데도 채집된 수생생물은 무려 18종. 곤충뿐 아니라 환영동물 등 600여 마리가 넘는 크고 작은 생물이 발견됐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작진의 눈길을 끈 생물종이 있었다. 흐르는 7수에만 사는 민강도래의 유충. 이 민강도래가 둔벙의 비밀을 밝혀줄 단서다. 자연 휴식연제에 의해 2년째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북한산 정릉계곡. 제작진은 맑은 계곡물에 사는 생물들을 채집해봤다. 여기서 민강도래의 유충이 발견됐다. 고여있는 둔벙과 흐르는 계곡에서 동시에 발견된 민강도래. 민강도래는 대체 어떤 생물일까? 강도의 유충이 보통 이게 대부분의 종들이 다 7수 지표 생물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강도의 유충은 그 수질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환경 상태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리적인 환경, 즉 그 하상 구조라든가 아니면 그 유속, 어떤 유량, 그다음에 주변으로부터 어떤 유기물, 낙엽과 같은 유기물의 유입 같은 것은 물론이고 화학적인 요인들, 즉 그 DO라든가 BOD 이런 그 요인들에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7수 지표종 민강도래. 민강도래는 둔벙의 물이 가진 비밀을 밝혀준다. 산간 계류의 땅 속엔 자연적인 정화작용을 거치는 지하수가 흐른다. 그 한 부분을 파내면 지표면에 지하수가 새어나오고 둔벙이 만들어진다. 언뜻 보면 고여있는 듯한 둔벙의 물. 그러나 그 바닥에선 끊임없이 맑은 지하수가 솟아나온다.
둔봉에 있는 물들이 지하수가 땅 밑에서 스며 나와서 배출이 됐다가 다시 땅 밑으로 들어가는 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땅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표에서 흘러나오면 계류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겉보기에 고여있는 물들이 1년 내내 있어도 썩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디선가 들어오는 물과 어디선가 나가는 물들이 계속해서 순환이 된다는 과정입니다. 그게 지표면에서 볼 때는 안 보이지만 땅 밑에서 지하수가 바깥으로 배출되는 부분, 또 둔봉에 고여있던 물들이 땅 밑을 통해서 다시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연속이 되기 때문에 둔봉에 있는 물들은 어쩌면 우리가 역동적인, 굉장히 끊임없이 지속되고 움직이는 그런 물들이 지표에 잠깐 얼굴을 비추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둔봉의 물은 연중 일정한 수질과 수온을 유지하며 쉽게 마르지 않는다.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는 수생식물은 생물들에게 은신처와 먹이를 제공하고 둔봉엔 다양한 생명이 살 수 있게 된다. 온 산이 실록으로 뒤덮인 4월. 농부들이 바빠진다.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는 4월 초순. 둔봉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북방산 개구리의 올챙이는 한창 먹성이 좋아질 때다. 죽은 올챙이가 발견되면 녀석들은 떼로 달려들어 아귀같이 뜯어먹는다. 참붕어도 둔봉의 치열한 생존 경쟁을 피해갈 수는 없다. 풀숲에 숨어 참붕어를 노리는 왕잠자리 유충은 결코 서두르지 않고 기회를 잡는다. 아직도 살아있는 참붕어를 끌고 다니며 뜯어먹는 왕잠자리 유충. 뒤늦게 나타난 물자라가 얼른 참붕어의 침부터 꽂는다. 아예 사냥감을 뺏어버린 물자라. 죽은 사체도 뜯어먹는 물속의 청소부 물방개까지 합세한다. 마지막으로 올챙이 떼가 달려든다. 엄청난 기세로 참붕어를 갉아먹는 올챙이들. 둔봉의 치열한 생존 경쟁은 물이 썩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
둔벙의 물은 수로를 타고 천수답으로 흘러든다. 그래서 둔벙의 생명은 논에까지 이어진다. 문온의 논바닥에서 뭔가 꿈틀거린다. 진흙에서 나온 미꾸리다. 동남아에서 겨울을 나고 온 중대백로. 녀석이 좋아하는 먹이는 바로 미꾸리다. 미꾸리는 몸을 동그랗게 말며 끝까지 저항하지만 백로는 여유 있게 미꾸리를 먹어 삼킨다. 백로와 함께 가장 먼저 날아오는 여름 철새 외가리. 외가리는 개구리를 잡았다. 새들에게도 풍부한 먹이를 제공하는 둔벙. 그 속에서 천연 기념물 원앙이 발견된다. 알록달록한 색을 자랑하는 것은 원앙의 수컷. 수수한 갈색을 지닌 녀석은 암컷이다. 둔벙과 주변의 습지에서 달팽이나 작은 민물고기로 배를 가득 채우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원앙. 작은 둔벙이 우리나라 농촌의 생태계를 풍요롭게 유지하고 있다. (4월) 중순의 농촌 마을. 농부들은 일일이 흙을 체에 걸러 모판을 만들고 벽실을 뿌린다. 벽실을 뿌린 모판은 논으로 옮겨 다시 흙을 덮어준다. 정성껏 만든 모판에서 곧 싹이 자랄 것이다. 같은 시기 둔벙에서도 생명의 기적이 펼쳐진다. 북방산 개구리의 올챙이는 드디어 뒷다리가 나왔다. 물자라는 이제 막 짝짓기를 시작하는 중이다. 등에 알을 붙인 녀석은 물자라의 수컷. 수컷은 몸체를 흔들며 물결을 일으켜 암컷에게 자기의 위치를 알린다. 암컷이 찾아오면 생식기를 비스듬히 맞대어 교미를 한다. 수컷의 정자가 암컷의 생식기에 삽입되면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암컷은 한 번에 하나씩 알을 낳아
수컷의 등에 붙인다. 산란 후 암컷이 자리를 뜨면 수컷은 또 다른 암컷을 부른다. 등에 알이 가득해질 때까지 계속되는 교미. 이제 알을 부화시키는 것은 수컷의 몫이다. 수컷은 알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물 위로 등을 내놓는다. 부화를 위해 천적인 새들에게 자신을 내어놓는 수컷. 물자라의 극진한 부성에는 새끼가 부화할 때까지 계속된다. 이중 둔벙에선 잠자리 유충의 껍질이 쉽게 발견된다. 잠자리는 유충 기간 동안 5번 정도 탈피를 반복하며 물속에서 1, 2년의 긴 시간을 보낸다. 낡은 허물을 벗은 녀석은 갑갑한 팔다리를 펴보지만 지금은 가장 위험한 시기다. 물자라는 5번째 탈피를 끝낸 잠자리 유충의 연약한 몸에 사정없이 침을 꽂아버린다. 봄이 절정을 이루는 5월. 달마다 달라지는 자연은 둔벙의 생물들에게 늘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준다. 왕잠자리 유충은 이제 완연히 성숙했다. 등의 날개 부분이 부푼 것은 잠자리가 될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 유충은 신중하게 천적이 없는 밤을 기다린다. 왕잠자리 유충은 지금 난생 처음으로 둔벙 밖 세상으로 나오고 있다. 있는 힘을 다해 나뭇가지를 붙들지만 결국 물속으로 떨어지고 만다. 힘겹게 자리를 잡은 왕잠자리 유충은 새벽이 오길 기다린다. 등이 터지면서
잠자리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제 녀석은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몸을 일으켜야 한다. 잠자리는 비로소 활짝 펴진 날개를 넣는다. 이 즈음 둔벙 여기저기에서 잠자리의 우화가 소리 없이 이루어진다. 몸을 일으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밀잠자리. 녀석에게 위기가 닥친다. 일 년간 준비한 우화. 그러나 있는 힘을 다해 몸부림쳐도 때로 공격하는 개미를 이길 수는 없다. 소중한 날개까지 유린당한 상황. 이제 우화는 어렵다. 둔벙에서 살아남은 잠자리 유충은 단 30%만이 우화에 성공해 잠자리가 될 수 있다. 우화에 성공한 잠자리는 마지막으로 체액을 배출한다. 이제 잠자리는 둔벙밖에 넓은 세상을 보게 된다. (5월) 둔벙에 가득한 잠자리는 아이들의 좋은 친구다. 날아가려고 여기가 이렇게 웃고 내가 2등이라고 여기요 내가 1등이라고 하고 있어도 둔벙이 있는 마을의 아이들은 다양한 곤충을 피부로 접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배운다. 약 한 달간의 짧은 세상 구경을 마친 잠자리는 다시 둔벙으로 돌아온다. 알을 낳기 위해서다. 물속의 수초 줄기에 하나씩 알을 붙이는 암컷. 대부분의 잠자리는 알을 낳은 후 자신이 태어난 둔벙에서 곧 죽음을 맞는다. (5월) 중순 둔벙 옆의 콩밭에선 할머니의 손길이 분주하다.
이 즈음 북방산 개구리의 올챙이는 앞다리가 나온다. 올챙이의 헤엄에 뛰어가는 개구리의 몸짓이 섞인다. 물자라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난 지 열흘째. 무거운 알을 짊어지고 산소를 공급해온 수컷의 노력이 결실을 보기 시작한다. 새끼 물자라는 이제부터 혼자 힘으로 둔벙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물자라 수컷의 힘겨운 임무가 끝났다. 알이 모두 부화한 뒤 수초에 등을 비벼 비로소 알 껍질을 떼는 수컷. 해마다 봄의 둔벙에선 생명의 탄생이 되풀이된다. 모내기철이다. 허리를 굽혀 일일이 모를 씹는 농부들. 그러나 이렇게 손 모내기를 하는 모습은 점점 보기 힘들어진다. 우리 농촌의 환경은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 둔벙의 물길을 대신한 콘크리트 수로는 개구리에겐 넘을 수 없는 장벽. 개구리가 서식지인 논이나 산으로 갈 길은 점차 콘크리트로 막혀가고 있다. 콘크리트 수로에 갇힌 개구리에겐 탈출구가 없다. 지금 대부분의 논에는 반듯한 콘크리트 수로가 있다. 농기계를 쓰기 위한 경지 정리의 결과다. 지하수를 퍼올리는 관정으로 손쉽게 물을 이용하게 되면서 물을 가둔 둔벙은 사라져가고 있다. 간간히 남아있는 산골 오지의 둔벙도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한방 없으시오. 집사람이 없어요. 동네가 사람이 없어요. 돌아가시고 몇명 계신다고 해라도 그 양반들도 나이가 많이 갖고 안 하시고. 사양길에 들어선 농업. 농부들이 논을 떠나고 둔벙을 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러나 관리할 사람이 없는 휴경론의 둔벙은 어떻게 될까? 제작진은 예전엔 계단식 논이 있었던 경기도의 한 지역을 찾아갔다.
농부가 떠난 뒤로 몇 년이나 흘렀을까. 둔벙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은 바닥을 적시는 물기뿐. 이미 키자란 나무가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나무의 나이테를 확인해 본 결과 이곳의 논이 폐경된 것은 20여 년 전으로 밝혀졌다. 단 20여 년 만에 둔벙이 숲으로 완전 천이 된 것이다. 폐경을 하게 되면 침식 물질이 들어와 둔벙을 메운다. 둔벙이 있던 자리에 사마귀 풀, 독새풀을 거쳐 버드나무가 자라다가 마지막 단계로 오리나무가 들어서면 둔벙은 완전히 사라진다. 논의 관리와 함께 그 둔벙도 관리가 됐었는데 오늘날 폐경이 되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도 거기에 살던 생물이 죽고 또 옆에서 침식물질이 들어와서 그 둔벙이 메워지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그렇게 되면 그 생물이 살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서의 생태적 질이 많이 변화되고 어떤 면에서 나빠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생 생물들이 서식지를 잃고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둔벙에 흔하게 서식하던 한 수서곤충은 이제 서해 몇몇 섬에서만 발견된다. 환경부 지정 보호종이 돼버린 둔벙의 제왕 물장군을 찾아 제작진은 발광 채집을 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수소곤충은 날 수 있으며 불빛에 쉽게 유인된다. 제작진은 전문가와 함께 초조한 마음으로 물장군이 나타나길 기다렸다. 혹시 물장군일까? 그림자의 주인공은 발광 채집을 할 때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넓적 사슴벌레. 밤이 깊도록 물장군은 나타나지 않았다. 날이 밝자 제작진은 현지인의 말에 따라 물장군이 목격된 곳을 샅샅이 뒤졌다. 물장군은 둔벙에 한 쌍이나 두 쌍만이 서식하는 최상위 포식자다. 마침내 운 좋게 발견한 물장군. 녀석은 막 물고기를 사냥한 참이다. 몸 길이 6.5cm. 우리나라 수소곤충 중 가장 큰 둔벙의 제왕을 목격한 것이다. 둔벙이 사라지고 수소곤충이 줄어들면서 최상위 포식자인 물장군은 가장 먼저 환경부 지정 보호종이 되고 말았다. 더 많은 생산을 위한 기계 영농으로
점점 사라져가는 둔벙. 천수답의 경제성을 높이면서 둔벙을 되살리는 현실적인 대안은 없을까? 구례군 농업기술센터에선 한 가지 실험을 하고 있다. 둔벙과 같은 환경을 만든 시험 양식장. 농업기술센터에선 둔벙 속 수생생물이 가진 또 다른 효용에 주목한다. 내년부터 한 3,000헥타르 되는 전 면적에 친환경적인 농업을 실천을 하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농약, 비료는 적게 주는 그런 친환경적인 농업을 실천하고 또 휴경답에도 연중 여름철에 물을 가둬둠으로써 수소곤충이 살아가고 잠자리와 이런 천적곤충이 많이 번식함으로써 해충을 막고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례군 농업기술센터에선 시범적으로 휴경로를 갈아엎어 둔벙을 만들고 있다. 자연적인 생태 조건만 만들어주면 다시 수생생물이 찾아들어 해충의 천적이 돼주길 기대하는 것. 이 둔벙은 과연 생태계의 보호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도 둔벙에 사는 수소곤충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곤충이 서식하는 둔벙은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과도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곤충의 서식 공간, 즉 다시 말해서 생물의 서식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 환경이 좋게 유지된다는 것은 인간의 삶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가시적인 척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그 생물, 곤충의 그 서식이 상당히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요. 그다음 나름대로 또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뭐 학술적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곤충의 역할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는 뭐 해충이나 이런 쪽으로 그만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만 최근에는 어떤 문화적인 거라든지 정서적인 거라든지 뭐 환경 교육이라든지 뭐 생태 자원으로서의 상당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선 1997년 연구를 위해 둔벙을 만들었다. 당시 땅을 파는 것 이외엔 수초를 심고 수소곤충을 풀어넣는 등의 어떤 간섭도 하지 않았다. 7년이 지난 지금 이곳의 둔벙엔 천수답의 둔벙만큼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을까? 채집 결과 이곳엔 물자라를 비롯한 31종의 수소곤충이 서식하고 있다. 둔벙만 존재하면 생물들은 충분히 그곳에서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여름이 짙어가는 들녘의 둔벙. 북방산 개구리의 올챙이들은 이제 어른이 다 됐다. 둔벙에서 나고 자란 개구리들.
비가 오면 북방산 개구리들은 둔벙을 떠나 산으로 흩어질 것이다. 둔벙이 잉태했던 생명이 넓은 산야로 퍼져나간다. 북방산 개구리들은 내년 봄 다시 둔벙으로 돌아와 알을 낳을 것이다. 농촌에 들녘에 둔벙이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 친숙한 생물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땅의 생명들은 둔벙을 토삼아 또다시 그 대를 이어갈 것이다.